그분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It's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암컷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주의다, 바보야 라는 글을 올린 최강욱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건 이건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라며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최강욱 전 의원이 야 이거 봐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했다. 이거 탄핵 사유다. 라고 최강욱 전 의원이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지적한 건 칼럼의 내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끼어들고 싶었으면 원문을 봐라. 맥락에 닿지 않게 끼어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암컷 발언, 설치는 암컷 발언에 징계를 당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한 장관을 탄핵 사유가 있다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갑자기 막 멍청이들이 나섰어요. 네. 멍청이란 용어가 나서고 최 전 의원이 한 장관을 이게 바로 탄핵 사유다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뜬금없이 뭐 말도 안 그냥 무작정 그 탄핵 사유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민법 교수님이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니네들 앞으로 법률가가 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법률가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법 100조면 100조, 200조면 200조 이렇게 인용해도 안 되고 100조 몇 항, 1항이면 1항, 그다음에 본문이면 본문, 단서면 단서 이렇게 근거를 정확하게 대는 것이 그게 법률가다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을 갖다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 수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수업이었거든요. 예. 아마 최광욱 그 변호사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수업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 교수님 말씀을 갖다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무엇이 근거인지 밝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요. 본인은 먼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렇게 폄훼하는 말을 갖다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 쓴소리 한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그게 가당한 것인가. 아,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스튜피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도대체 그 맥락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민주주의를 도대체 최광욱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식으로 인용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반사를 갖다 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민주 다음에 주의를 당으로만 바꿨을 뿐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민주당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민감하게 참지 못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 이해가 되지가 않고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주의를 이름에 입 위에 올릴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최광욱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피고인도 아니죠. 완전히 이제 그 범죄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마치 아직도 본인이 국회의원인 것처럼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 운운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다. 예. 저는 어이상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상실. 사자성어를 또 써주셨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견에 전해드렸는데 김영훈 전 대변인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특히 총선을 앞두고 매우 좀 난감해하는 듯한 기류도 주말 사이에 포착이 됐는데 지금 이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더 글쎄요 정치적 책임이 더 큰가에 대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이 발언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이번 발언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발언들이 쭉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런데 이거를 대하는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나름 본인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걸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다가 이게 민주당이야 바보야 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민주당 전체를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다 바보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얘기였다면 여기는 민주당이라는 특정한 집단인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최강욱 의원의 말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건 맞아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야. 땡땡땡 이렇게 했으면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직을 이용한 저렇게 사적인 정치 활동 이거를 문제를 삼으면 이것이 잘못됐다. 이 공직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이게 약간 혼재돼서 가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이렇게 약간 그 거친 공방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뭔가 두 사람 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비판한 대목, 김용주 의원님, 네.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설치는 암컷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남영희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라고 두둔하고 부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뭐 여전히 민영배 의원 등이 그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다. 지도부가 징계를 했는데도 이 영이 먹히지 않는 모습. 여전히 특정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에 무덤덤한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민주당이다 이 바보야라는 지적을 좀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자 탄핵 사유다. 최강욱 전 의원은 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네. 사실은 이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 이게 합법적이라서 탄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금 이렇게 우리 전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아직까지 일개 장관이잖아요. 장관으로서 민주당 전체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해서 완전히 말하자면 폄훼하는 정도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장관으로서 뭐 일단 최강욱 의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본다면 법무부 장관은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왜 교사나 다른 공공기관은 안 됩니까?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더 열어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 자체는 좀 도를 넘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부분은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법의 위반이라든지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수준은 약한 부분이지만 경고의 대상은 된다 그렇게 보여요. 최강욱 전 의원의 뭐랄까 이 멘탈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민주당의 이 비명계 다선 의원과 직접 취재를 했는데 최 전 의원이 막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강한 비판하더라고요. 자기 암컷 발언 때문에 당 전체가 이렇게 큰 내용에 휩싸였는데 한 장관에게 멍청한 소리 들을만 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메신저의 문제인 거죠. 메신저, 최 전 저런 얘기를 의원이라는. 하더라도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강한 원인 비판. 제공자가 자기 분풀이 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팩트로 제가 얘기하듯이 한 장관이 지나치다는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하면 안 돼요. 예. 훨씬 더 어른들이 딴 사람은 다 예. 해도 최강욱은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솔직히 그런 문제 제기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의원이 함으로 인해서 저 말 자체의 어떤 그 뭐랄까 신선함도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SNS 모두를 다 끊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그걸 또 당에서 그런 그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최강욱 SNS 의원에 사용 금지. 예, 모든 기자 접촉 금지, SNS 사용 금지를 당권 정지뿐만 아니라 당권 정지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전혀 사회적 관계에 발언을 하지 마라,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안효원 의원님. 아니 SNS 사용 금지는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거기에 지금 쏠려 있고 중독이 현상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중독이 됐었다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과도합니다. 사실 이게 SNS 통해서 짧은 글을 보낸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짧은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자극적인 문장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강 의원의 말은 저도 사실 이제 저 언론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언론에서 앞뒤 자르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본의와 다른 의미로 왜곡된 경우 있어요. 그러나 최강욱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제가 아무리 봐도 왜곡이 아닙니다. 왜곡이 말 아니다.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예. 암컷이라는 표현부터 해서 전후 맥락을 볼 때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이런 식으로 말 장난하고 또 말 실수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당 소속 또는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 SNS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출판 기념회를 가면은 다 동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지자를 모입니다. 막말을 하게 됩니다. 업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송영길 의원, 지금 그다음에 뭐 윤 의원이 있죠. 네.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아, 다 출판기념회네요. 출판기념회예요. 그러니까 그 민영배. 출판기념회가 예. 민주당의 선거 참패의 원실, 민주당의 선거 참패의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출판기념회 조심하라. 출판 기념회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명의 그 예. 이름을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언론 다 가거든요. 네.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지지자들 앞에서 업이 돼가지고 막말하다가는 이런 모양새, 제가 표현이 거칩니다.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 안용환 전 의원 출마하실 때 출판기념회 때 제가 직접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강의만 하셔가지고 조금 지루하긴 했는데 그 편이 차라리 낫다라는 차라리 생각도 낫죠. 듭니다. 네. 사고 안 치는 게 낫습니다. 60분 내내 동아시아 역사만을 제 전공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